안녕하세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지난 7일 제주도 추자도에서 출항해 전라남도 해남으로 항해하던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서 전복됐습니다. 배를 탔던 21명 중에 10명이 숨졌고요. 3명은 생존을 했는데 8명은 아직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승선 인원 명단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책임이 선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전점검이 없었다고 하니 세월호 사고에도 그랬듯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관계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인리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이슈들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판당 즉 국가수권당 줄키플리 하산 당 총재가 조코위 제이카 정부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정치적 선언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판당이 조코위 정부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메라뿌띠 즉 까엠페 야당 그룹을 떠나서 여당 그룹인 까이아와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브라보 그린드라당 총재와 바크리 고올카라당 정 총재는 판당 총재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그런 경고성 의미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관심국가 카테고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던 대만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에 투자했던 대만 기업들이 위엔나 충격 반사작용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대만 기업 80%가 공장 부지와 노동자 급여 상승 때문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애플 전자기기를 만드는 대만 기업 폭스콘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좀 더 투자 조건이 유리한 말레이시아로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CPO, 고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비석유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연동하던 CPO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45불대로 추락한 지 오래됐고요. 결국 국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CPO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CPO 공장의 조업 시간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킬로그램당 1000루피아 가던 팜 열매 가격도 이제는 400루피아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생고무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당 4,500루피아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50% 조업 단축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무비자 대상국을 47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비자를 실시했는데요.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이런 국가들에도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실시해서 관광산업 증진을 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비자 확대 실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5불을 내고 도착 비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무비자 직은을 찍어주는 그런 이민국 서비스 품격이 먼저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입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36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시간당 250에서 280km로 달릴 수 있는 중간철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건설 계획은 중국과 일본이 각기 다른 특성의 제안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배후에맨 예산으로는 벅찬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철 건설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긴 가뭄은 끝내 중부자바에 있는 11개 댐의 바닥까지 말라버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긴 가뭄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기상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늦어도 10월 1일 이후에는 먹는 식수마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기지만은 오랜 가뭄으로 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수마트라 섬의 연무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덮고 있다는 겁니다. 산불은 주로 요즘과 같은 건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팜 농장을 개간하기 위해서 기업농들이 일부러 산불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개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연무의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피해를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자띠그대 댐이 완공되고 담수를 시작하는 웅장한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부자와 가룻군을 출발해서 찌르번 평야로 흘러가는 찌마눅 강을 가로막은 다목적 댐입니다. 이 댐은 농업용수 관계, 수력발전, 홍수 조절, 5개 도시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식수원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때부터 문제가 돼 공사가 지체되면서 지연되었던 해당 수몰지역 주민 토지 보상을 단숨에 해결하고 담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서부자와 가룻에서 로컬식 폭탄주를 마시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로컬 독주에다가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마시고 사망한 것입니다. 이런 로컬 폭탄주 사망 사건은 아주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부자와 가룻과 찌러본 그리고 인드라마유 꾸닝한 지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에다가 이상한 음료수를 섞어 마시기도 하지만은 과음을 한다든지 폭음을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르 구능푸트리 지역과 반둥 낭그렉 언덕에서 여성 잔혹 토막 시체의 포대가 발견돼서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절단하고 테이프로 봉합해서 자루에 담아다가 내다 버리는 등 인도네시아 살인사건 치고는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 한 분이 쑥가붐에서 이런 식으로 살해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예지 아나운서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과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인도네시아의 모든 열대 과일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따만부와 먹가사리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잘란잘란! 완전한 열대성 기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자라는 곳이란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곳 보고르 찔릉시에 위치한 따만부와 먹가사리에는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과수원과 같은 이곳은 그 규모가 무려 약 264헥타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걸맞게 보유하고 있는 과일의 종류만 해도 1,500여 종! 넓디 넓은 만큼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여운 관광열차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따만부와 먹가사리를 즐겨볼까요? 초록열차야, 나 좀 부탁해. Ini banyak buah-buah dari Indonesia. Di sini banyak pada tumbuh gitu ya. Jadi kita juga bisa mengenal semua tumbuh-tumbuhan yang ada di Indonesia. 슝슝 달려서 온 이곳은 바로 멜론 농장. 와, 노란 멜론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사실 이 멜론은 초기에 중동에서 들여온 건데 이제는 보고로에서도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반짝반짝 별 모양에서부터 뿅뿅 하트 모양의 골든 멜론까지 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곳은 바로 산락들이 자라는 곳인데요. 산락이 뭐냐고요? 네, 가죽처럼 질기고 비늘로 덮여있는 껍질 때문에 뱀가죽 과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산락 아피미스들이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이 깔리만탄에서 자라는 산락 아피미스는요, 붉은색을 띠고 표면에는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길게 늘어서 있는 이 과일나무는 뭐지? 네, 바로 블림빙인데요. 흔히 스타프루츠라고도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딱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과일이지만 잘라보면 비로소 스타프루츠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게다가 색도 노란 게 이름과 딱 어울리죠? Betulnya di sini banyak jenis-jenis belimbingnya, kurang lebih dari 60 jenis varietas. Yang sedang dibuahkan, yang sedang kali ini yang bagus yaitu buah belimbing Himalaya dan sembiring. Kebanyakan buah Malaya dan sembiring itu banyak peminatnya dan juga proses pembuahannya yang cukup cepat juga.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루마포혼 레오는 총 5개 유닛으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무로 지어져 있어서 정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onsep rumah pohon ini penggabungan ya antara agrowisata dengan penginapan, di mana biasanya pengunjung itu mendapatkan berwisata itu pada siang hari, tapi kita coba fasilitasi sampai dengan malam hari, di mana mereka akan mendapatkan fasilitas wisata berupa penginapan, kemudian bisa ada acara barbeque dengan harga yang relatif sangat terjangkau dibandingkan dengan benefit yang mereka dapatkan. 이번 숙소는 이름하여 디 캐빈! 컨테이너로 지어진 이곳은 나무집과는 굉장히 다른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어머머, 이게 컨테이너 박스란 말인가요? 이곳이 과일 정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알록달록한 과일 그림으로 꾸며져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 느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네, 모던한 컨셉으로 꾸며져 있고요. 이곳 역시 기본적인 편의시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약 4명 정도 수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숙박료는 1인당 주중 66만 루피아, 주말은 88만 루피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번 휴일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또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휴가지를 찾고 싶다 했던 분들께 바로 이곳이야말로 적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 휴가지는 따만부와 먹가사리 너로 정했다. Kepada para ekspatriat Korea yang sedang berada di Indonesia, silahkan mengunjungi Taman Buah Mekarsari di mana kami menyediakan fasilitas menginap berupa rumah pohon dan the cabin. Dan silahkan menikmati aneka buah yang ada di Taman Buah Mekarsari.
인도네시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아파트 안전관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의 베란다 발코니 안전 철창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저가 아파트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중고가 이상 아파트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안전 철창을 한 아파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파트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국인 고용 증대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 조건에 좀 더 제한을 많이 두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운전기사까지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특수한 기술을 이전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대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조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현장 감독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석 석기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묘석 문화를 대표하는 북부 수마트라 따파눌리 땡하에 있는 바루스 묘석군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오래전 중동 이슬람 상인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상거래를 하거나 정착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파 문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다일링 나딸이라는 곳인데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전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 강화 고인들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석기 입석 문화는 그 규모 면에서 볼 때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단신이긴 하지만 경상북도 김광용 도지사가 가자마다 대학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은 인프라 개선 사업이면서 가난한 마을을 좀 더 잘 살게 하자는 운동, 즉 정신개발 운동이자 정신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어느 나라든지 다 적용이 가능한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들을 배우려는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명 행정한류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달 23일 정재근 차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선풍적으로 재조명 바람이 일면서 전자정부와 함께 새로운 행정한류의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새마을 운동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런 것과 같은 부류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행정정책 분야까지 한국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니 주간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K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